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이요, 6월 10일 날 열리는 대표 경선에서 그 본선에 오를 5명을 추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부터는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1위를, 그래서 41%로 1위, 2위는 나경원 후보 29%입니다. 12%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종합 성적이 그렇습니다. 3위는 그 주호영 의원인데 15%. 여기 뭐 1, 2와 2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사이는 12%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홍문표 의원과 조경원 의원은 한 5%, 4% 정도 됩니다. 같은 신진 세대였던 그 김은혜, 김웅 의원은 탈락했고 윤영석 의원도 컷오프에서 탈락됐습니다. 이 종합 성적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당원 여론조사하고 일반 여론조사입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로서는 나경원 후보가 32%로 이준석 후보보다 1%포인트 앞섰습니다. 주 후보는 20%니까 처져 있고요.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1%, 나 후보가 한 26%, 주 후보는 9% 됩니다. 이거 같은 결과는 예비 경선인데 이것이 지난 26일하고 27일 이틀 동안 당원 50%, 당원 의견을 50% 반영하고 일반 국민 의견을 50% 반영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걸 집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본선은 5명이 올라가서 6월 11일 날 대표를 뽑는 본선은 당원 의사가 70%, 일반 국민 의사가 30%,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바뀝니다. 당원 의사가 훨씬 더 존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그 흥행되면서 진행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대표 자리가 이게 별게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당의 모든 것은 후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원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후보의 비서실장 맡도 못합니다.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가 누구였느냐면 황우여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에 황우영 대표가 대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대표가 별 볼일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차라리 당내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대표 경선을 하지 말고 새로 원내대표가 뽑으면 이 사람이 그냥 대선 후보 경쟁 이거를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주장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다 물 건너가고 이제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르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끈 거는 나경원, 주호영 같은 중진 후보 때문이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 때문이겠습니다. 이준석 신드롬, 이준석 현상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제될 정도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아니 그쪽 당은 이준석 후보가 진짜 되는 거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현상은 국민의힘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 이준석이 12%포인트로 나 후보를 제끼고서 1위로 진출했으니까 저라면 이제 36세에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원외인 사람이 보수정당 대표가 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서 생겼다고 정도만 얘기하지 가능성이 커졌다거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정말 간단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컷오프 될 때 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당원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0% 반영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조사. 그냥 아무에게나 물었더니 답한 거예요.
근데 투표라는 건 뭐냐? 요 본선에서는 투표가 벌어집니다. 여론은 여론조사만 하지만 당원은 당원이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투표는 정당에서는 필히 조직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는 아무한테나 묻지만 투표를 할 때는 실제로 누구누가 의도된 사람들이 가서 누구의 지시를 받든지 부탁을 받든지 권유를 받고 찍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론은 놔두고라도 조사하고 당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다른데 그것도 컷오프 할 때는 여론 50% 당원 의견 50%를 반영했는데 본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70% 여론이 3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당원 여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조금이라도 뒤졌습니다. 이 50% 반영된 게 70% 늘어나요. 대신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래서 25%포인트가 차이나 24~25%포인트가 차이 났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 여론조사는 50% 반영된 것이 30%로 폭 줄어듭니다. 이래서 본선은 예선하고 다르다. 이 차이가 굉장해서 종합성적으로 봤을 때 12%포인트 차이가 본선에서 이걸 지켜지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거나 이길지 아니면 질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좀 생겼다 수준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이 여론조사하고 투표와 당원 이걸 말씀드렸는데 중진들이 정한 건 점점 거세질 겁니다. 우선요 이번 오늘부터인가 이 5번 텔레비 토론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4명의 중진들이 이준석 후보를 아주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번에 5명이 선정됐는데 신진 후보 중에는 이준석 후보 하나만 올라갔어요. 김은혜, 김웅 후보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진 간의 논의가 되고 거론됐던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이준석 후보 하나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중진이 4명이나 올라가는데 이분들끼리 아마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주호영 후보만은 단일화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인데 나경원 후보는 단일화는 안 한다. 그러면서 중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냐? 자신 없으면 이준석 후보한테 가기 전에 중도에 사퇴를 해서 나를 지지하도록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세대교체 바람을 중진들끼리 스크럼을 짜가지고 꼰대들이 막겠다는 발상이고 이건 기득권 연합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막는 건 또 있습니다. 이 경선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상을 보면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장, 숫자에 대해서는 해박한 그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대상 중에서 호남 지역에 배정된 사람은 0.8%에 불과하다. 아무리 우리 당원 중에서 영남 당원이 많고 호남 당원이 적기로 하더라도 이건 0.8%가 뭐냐 1000명에 8명이다. 앞서 이 국민의힘의 선관위에서는 당원 투표에서 배정을 하기를 수도권의 29.6%, 대구 경북의 30%, 부울경의 30.7%, 이게 둘 합치면 60.7%가 그쪽에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충청권 10.1%, 강원, 제주 4.2%, 호남권 0.8%. 이게 좀 정말 대단한 률입니다. 이걸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좀 민망했던지 그럼 올리자. 그래서 호남 비율을 2% 올렸다고 그러는데 2%, 0.8%에서 2%, 영남은 60.7%. 근데 여기서 유 의원은 또 다른 말을 더 추가했어요. 자, 이건 아까 지역별로 비중을 봤는데 연령별 비중을 보자. 40대 이하가 27.4%, 50대가 30.6%, 60대 이상이 42%. 우리나라의 40대 이하가 전체 유권자의 한 3분의 1가량 됩니다. 60대 이상은 20% 조금 넘습니다. 60대 이상 전체 합친 숫자가 18세부터 30대까지 합친 숫자보다 한 200만 내지 300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유 의원은 이런 걸 의식하면서 이런 비율대로 하면은 청년목은 어디 있냐, 노인정당임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경선 룰 속에 다음 단계로 뭘 배정하고 이걸 보면은 아까 룰은 이제 당원 70%냐 뭐 여론조사 30%냐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룰입니다. 그 오죽하면은 유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런 숫자를 밀실에서 모의하고 또는 방관 내지 동조한 자가 있다면 민심 위반의 결과에 책임져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민심과 달리 돌아가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우리 정당들의 현실입니다. 영남 편중 국민의힘, 나이든 세대 편중 국민의힘, 민주당은 또 엄청나게 호남 편중입니다. 심지어는요, 수도권에 있다고 하는 유권자들도 그 뿌리를 보면 호남이거나 영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이제 와서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백기화 되겠지만 국민정당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수용을 했습니다. 시험제도가 아무리 나빠도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안심한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중진들은 이것도 불안하니까 30%를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지 말고 국민님 지지하는 사람하고 중도층만 대상으로 하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 소리가 나오냐. 아니 국민님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냐. 그 사람들 소리까지 안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치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국민님 지지하는 사람끼리 치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경선 룰 이거 다시 고쳐야 된다고 일부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있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당 구성원들이 그걸 알고서 당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내 문제라. 그러니까 유권자로서는 뭐 크게 활보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이제 정치학자들은가 이런 사람들이 먼 훗날 한국 정당이 제대로 된 전국적인 민주정당이 되려면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놓고서 이야기하기 이게 현실일 수 있다. 정말로 납득하기 없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따로 있습니다. 중진들이 이 계파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요, 페이스북에서 특정 계파의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안철수 등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 경선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망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 시비가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유승민 전 의원계로 분류되는, 유승민은 대권 주자입니다. 여기로 분류되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구친박계가 나경원 후보를 돕고 있다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개판론은 여기서 그치질 않고 야권이 보수단체 중에 국민통합연대라가 있는데 이 연대에서 주호영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또 주호영 의원은 친이계가 규합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이 국민통합연대는 옛 이명박계의 좌장격이었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문건에는 대표로는 주호영, 최고위원 후보로는 이미 출마한 조혜진, 배현진, 정미경 전 의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문건이 말썽이 되니까 주호영 후보 측에서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부인을 했지만 역시 이것도 계파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끼리는 서로 난 아니고 상대방은 기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에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경원 후보에게는 구친박계가, 주호영 의원에게는 친이계의 프레임이 더 씌워졌어요. 자기네들끼리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런 수렴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조금 잠잠했었어요.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니었는데 계파 갈등을 이 중진들이 되살려낸 겁니다. 왜? 이준석 후보가 뛰는 것이 급하니까. 난 이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솔직한 얘기로 계파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초선도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괴파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가깝다. 이제 그럼 가까운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무슨 수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만듭니까? 대표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럴 권력이 있습니까? 그걸 남들은 좌시합니까? 당 밖의 주자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입당 안 하고 나경원이나 주호영 자기네들이 되면 입당할 거라고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안철수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내가 후보가 됐을 때 본선에서 누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득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표되는 게 불리하다고 이준석이가 옆에 있는 게 불리할지 나경원 대표가 옆에 있는 게 불리할지 그거 판단할 거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건 한번 자문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요. 세대교체보다 당권교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세대교체한다는 주장도 중진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다 바탕에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대교체하고 당권교체가 어떻게 해서 선택지가 됩니까? 세대교체가 되면 정권교체가 안 되고 세대교체가 안 되면 정권교체가 가깝다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건 마찬가지 얘기예요. 중진이 대표가 되면 정권교체가 안 된다거나 중진이 되면 안 되면 정권교체가 된다든가 그건 서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세대교체라든가 중진 역할론이라는 거는 정권교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길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끼리 나와서 유권자들, 당원이든 일반 유권자에게 심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그건 당의 일이에요. 당의 일. 다만 저희들로서 바라는 거는 좀 이런 옛날식의 얘기 말고 구태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노선 정책을 갖고 겨뤄야지. 아니 나경원 의원하고 이준석 후보가 나이 차이가 22살인데 자식같이 어린 젊은 어린 후보라고 할 때 신뢰가 되는지 이준석 후보는 제 둘째 아들보다도 한 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어린 후보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네거티브 공세로 누리려고 하는 게 참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말을 해도 저건 네거티브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같은 이준석 후보한테서 미래와 개혁을 주제로 해서 치러지려던 전당대회를 개판이 조직이 당직 나눠먹기라는 구태로 회귀시키는 이 탐욕스러운 선배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격한 반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당원 아닌 보수 유권자, 진보 유권자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말론이고요. 특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들은요, 지난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 워낙 실망해서 이번에 새롭게 국민의힘을 지지한,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압승시킨 그런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준석 후보가 되냐 안 되냐보다도요, 국민의힘 전대가 어떻게 그게 옛날식으로 치러지느냐, 새롭게 치러지느냐가 더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멋있게 치러진다면은 이준석이 성적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대로 수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좀 구태로 진행돼서 이준석 후보가 어떻다 할 경우에는 아마 좀 다른 생각들을 할 겁니다. 유권자의 제 주문은 개파를 종식하고 하나가 되는 축제를 이번에 치러달라는 것이지, 그 조용하던 개판 운동을 다시 끄집어내서 막장 드라마로 끝나는 것,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권자들, 중도나 젊은 유권자들,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등을 돌리겠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되고 이준석 후보가 되고, 그건 둘째 문제고 내부 문제예요. 이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유권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흥미있게 좀 지켜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